여러분이 병원에서 들은 적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일부러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식탁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있는 가족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그것도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받지 못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누는 내용은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익숙한 식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식품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추가로 어떤 약을 먹지 않더라도 몇 주 안에 수면의 질과 기억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관절 통증도 혈압도 아닙니다. 바로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과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 해답은 약 처방 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당신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또렷하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으십니다. 얕은 잠에 익숙해진 나머지 원래의 깊은 잠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잊고 물건을 둔 것을 잊고 말하려던 것을 중간에 잊어버리는 일에 익숙해져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잘 자고 또렷하게 기억하며 정신이 맑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도, 운도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식품은 제대로 섭취한다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것, 호두입니다. 호두가 만병통치약이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호두 속에는 고령의 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녁에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사실은 이 호두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는 것들도 솔직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먹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셨던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면 한참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을까요?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뇌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 깊은 곳에는 콩알 만한 작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송과선입니다. 이 기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빛의 변화를 감지하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 전체에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체온은 약간 내려가며 뇌는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이 유지해온 완벽한 자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송가선이 점점 작아지고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몸은 여전히 밤이 되었음을 인식하지만 쉬어라는 신호는 약해지고 흐려져서 깊은 잠으로 끌어내릴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잠은 자지만 깊이 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잠이 얕고 밤중에 쉽게 깨며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는 신경세포를 둘러싼 미세한 통로망으로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여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이 물질은 이후 인지 저하를 겪는 사람들의 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밤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후에 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연식품 중에서 호두는 멜라토닌을 실제로 함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호두를 섭취한 후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억지로 졸음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리듬을 안에서부터 도와 스스로 원래의 수면 패턴을 되찾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호두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면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몸속에서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균형이 맞으면 몸은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칼슘이 우세해지면서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마그네슘 부족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불안해서 가만히 누워있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누우면 자꾸 몸이 들썩거린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지면 몸은 비로소 진짜로 이완됩니다. 억지로 졸린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가볍게 가라앉으며 조용해지는 상태. 깊은 잠이 시작되기 위한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력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매 순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려면 신경세포를 감싸는 막이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전기선의 피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이 딱딱하게 굳고 갈라지면 신호는 중간에 손실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막은 점점 딱딱해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필수 지방산 부족입니다. 이때 호두 속에 중요한 성분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알파-리놀렌산, ALA, 식물성 오메가3입니다. ALA는 신경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막이 부드럽고 유연할수록 신경신호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도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도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반입니다. 환경입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깊은 잠을 유도하고 마그네슘이 몸을 이완시키며 ALA가 신경세포를 유연하게 유지할 때 그때 비로소 뇌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정리하고 낮에는 기억하며 시간이 지나도 또렷함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한 줌의 호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호두가 실제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호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는지, 하루 중 언제 먹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 거의 70세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어느 날 손에 메모지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본인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호두, 치아씨드, 연어, 채소, 시간도 지키고 빠짐없이 꾸준히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잠은 깊지 않았고 기억력도 떨어졌으며 아침마다 피곤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호두는 언제 드십니까? 김 여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침에요. 커피랑 같이 먹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편하게 꺼내 먹으려고 뚜껑 없이 식탁 위에 두고 있어요. 혹시 더 고소하게 드시려고 볶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기름 조금 넣고 볶아서 먹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호두를 드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전에 이미 그 효능을 다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입니다. 먼저 저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뇌가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자극, 걱정, 스트레스가 모두 신경계에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은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며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저녁 조합은 호두와 상추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샐러드 방식이 아닙니다. 상추, 특히 줄기 부분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상추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며 중추신경계를 부드럽게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억지로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긴장 상태의 신경을 자연스럽게 안정 상태로 이끌어 수면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질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쓴맛 때문에 흰줄기 부분을 잘라내는데 바로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유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찢는 것입니다. 금속 칼날이 닿는 순간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손으로 찢으면 단면이 불규칙해 공기 접촉이 줄어들고 유효 성분이 더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추 위에 호두를 굵게 부숴 올립니다. 잘게 다질 필요 없이 몇 조각으로만 나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작은 숟가락을 뿌려줍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여 상추와 호두의 지용성 성분 흡수를 크게 도와줍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아니라 저녁 식사에 더하는 작은 보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몸은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며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수면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취침 전 조합입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호두 몇 조각을 함께 드시길 권합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유는 끓이지 마십시오. 적당히 따뜻한 정도, 약 6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우유는 몸이 스스로 잠 신호를 만들도록 돕는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가 더해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 성분이 흡수를 돕고 둘째, 비타민 B6과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천천히 앉아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호두를 꼭꼭 씹어 드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2~3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아침은 뇌 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룻밤 회복을 마친 뇌는 이때 가장 잘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것은 강황과 호두의 조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항염작용과 신경보호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커큐민이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때 호두의 지방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를 반 작은 숟가락 정도 넣고 섞은 뒤 호두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 역시 끓이지 말고 따뜻한 정도로만 준비하십시오. 이 조합은 카페인처럼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뇌를 부드럽게 깨우고 장기적으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저녁, 신경을 안정시키고 취침 전 멜라토닌 생성 지원, 아침 뇌 보호와 항염.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이 단순한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부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 선생님이 진료실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몇 달째 호두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도 그대로고 기억력도 그대로입니다. 혹시 이 음식이 저한테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분 만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호두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늘 마시던 녹차와 함께였습니다. 더 고소하게 먹고 싶어서 호두를 볶으셨고 큰 봉지를 사서 일주일 내내 식탁 위에 두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꽤 많은 양을 드셨습니다. 네 가지 습관. 이 네 가지가 호두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성실하게 건강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러게도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그 노력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호두를 먹으면서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가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호두에는 바로 이 미네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면과 관련된 마그네슘은 커피나 차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두를 먹는 시간과 커피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최소 1시간 정도만 띄워 주십시오.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흡수율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름의 높은 온도로 호두를 볶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볶는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특히 ALA는 열에 매우 약한 지방산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파괴되고 빠르게 산화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지방은 효과를 잃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게 먹고 싶다면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짧게 볶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면 더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두는 열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약 30지만으로도 185, 200kcal에 달합니다. 좋은 지방이지만 여전히 칼로리입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소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소화 기능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은 하루 약 28, 30지, 즉 반쪽 기준으로 약 14개 정도입니다. 한 번에 먹지 말고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점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 지방은 공기, 빛,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쉽게 산화되고 산패됩니다. 산패된 호두는 영양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냄새가 기름지면서 쓴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게 쓰다면 바로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완전히 밀폐된 용기에 담아 빛을 피하고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대량 구매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호두를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 3는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사용할 경우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수면이 얕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 마그네슘 부족, 그리고 신경세포막의 경직 때문입니다. 호두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ALA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녁에는 상추와 함께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와 함께 멜라토닌 생성 과정을 돕고 아침에는 강황과 함께 뇌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 가지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커피나 차와 함께 먹는 것, 고온에서 기름으로 볶는 것, 과다 섭취, 잘못된 보관.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극적인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쌓여 만들어집니다. 하루 만에 수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억력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매일 한 줌의 호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보관으로. 이것은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잠 때문에 고민하거나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깊은 잠과 맑은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